유명한 사무실에 남도일 여친이라는 여고생이 찾아와서 미란이를 환장하게 만듭니다. 코난은 너무 많은 여성이랑 교제한 탓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고생은 사라진 남친을 찾아달라며 유명한에게 도일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미란이는 적잖게 충격을 먹은 것 같네요. 여고생은 갑자기 도일이랑 키스까지 갈겼다고 합니다. 이 난리통에 코난은 차분하게 브라운 박사님이 사무실로 걸어온 전화를 받습니다. 코난은 브라운 박사님의 전화를 남도일이 전화라고 구락하고 여고생 누나 보고 집 가서 기다리면 도일이 형이 연락 줄 거라고 했습니다. 미란이는 남도일을 먼지나게 패기로 결심하고 코난을 데리고 여고생의 집에서 잠복해 있다가 도일이를 잡기로 합니다. 코난은 이 집이 여고생의 집이 아니란 걸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여고생은 컵이 어디 있고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랍을 모조리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제 집이 아니네요. 와, 문을 박살낸 흔적도 있네요. 신발장에도 성인 남성과 어린이 신발만 있었습니다. 이 여고생, 깊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코난은 동석이 형이 레슬링하고 간 것 같은 방에서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한편 미란이는 여고생을 취조합니다. 하지만 여고생은 꼼짝을 안 합니다. 오히려 TV를 켜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코난은 사진 속 인물이 축구선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축구선수의 부모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셔서 동생이랑 살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축구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일부러 실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코난은 갑자기 여고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화장실에 달려가서 브라운 박사님이 발명한 도시락 팩스기를 꺼냅니다. 코난은 남도일의 신분으로 여고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속이고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선수의 동생이 납치되었고 납치범은 축구선수로 하여금 경기에서 실수를 하라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미란이는 통화하면서 울고 웃는 여고생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전화기를 빼앗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전화기로 자신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란이는 근처에 남도일 이 개새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고생은 남도일에게 협박받은 편지를 팩스로 보냅니다. 편지에는 축구선수의 동생이 살려달라고 써서 보낸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 코난은 편지 한켠에 뭔가가 더 적혀져 있는데 찢겨진 흔적을 발견합니다. 축구선수는 경기에서 실수를 하려고 했지만 돼지 같은 상대방 골키퍼가 공을 막아내지 못해서 공 하나를 넣게 되었습니다. 협박범은 팩스로 축구공을 넣었으므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코난은 이제 동생은 죽겠냐 하고 방으로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 캐릭터 이름도 동생이었고 이 게임도 도중에 죽으면 누군가가 다시 살려내야 하는 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구선수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코난은 화장실에 가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미란이가 화장실까지 찾아와서 문을 박살내려 할 때 여고생이 와서 미란이를 말리는 순간 코난은 쏜살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남도일이 방금 문으로 나갔는데 지랑 부딪혔다고 구락합니다. 여고생은 아마 축구선수의 동생을 구하러 친구 집에 갔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축구선수의 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미란이는 철문을 부셔버립니다. 다행히 축구선수의 동생은 무사했습니다. 여고생은 이 소식을 축구선수에게 알려줍니다. 동생은 축구선수 보고 경기에서 꼭 우승하라고 합니다. 축구선수도 실력을 발휘하여 우승하게 됩니다. 축구선수의 친구는 자신보다 실력이 출중한 축구선수가 질투나서 경기에서 실수하기를 바래서 납치했다고 합니다. 일이 마무리되고 여전히 자기 서방 찾기 바쁜 미란이를 위해 여고생은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미란이는 전화벨 소리를 따라 도망치는 코난을 쫓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브라운 박사님이 히어로처럼 나타나고 코난은 벽돌 위에 올라가서 키를 늘리고 도일인 척합니다. 닭살스러운 멘트를 남기고 사라지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어쨌든 이번에도 미란이는 도일이의 그림자만 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